번째 대표적인 유병자 보험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훈 전문가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럼 이렇게 많은 유병자 보험 중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아마 지금 올해가 이제 다 가기 전에 또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것이 병원에 종합검진 신청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준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죠? 뭐 집에서 가까운 곳을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저렴한 곳을 찾을 때도 있고요. 뭐 잘해주는 곳이 있고. 또 아마 자주 가시는 병원이 있다라면 나는 이 내과가 나한테 맞아. 그리고 안과는 여기, 뭐 척추는 어디 이렇게 다니시거나 굉장히 유명한 곳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금융상품은 이런 것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병자분들 위한 보험 중에서도 그 많은 보험회사 중에서도 선택을 할 때 이런 기준으로 하시면 더 올바른 선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심내혈관 수술, 심장 관련된 특히 수술 관련돼서는 어떤 회사는 특정 심장 질환에 대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보장을 안 해주겠다. 하지만 지금 같은 지금 보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시 뒤에 한번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신부전증, 부정맥, 심장판마질환, 뭐 폐색전증으로 수술을 해도 다른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그런 수술비를 보장을 해주는 회사가 유병자 보험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 325 여기에만 통과만 된다면 건강한 분들하고 동일하게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인데 3개월 이내 진찰 또는 검사, 2년 이내 입원, 그리고 5년 이내 암만 없으시면 가능하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뭐 교통사고를 포함한 뭐 맹장 수술 뭐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통과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년 안에 입원 수술을 하셨어도요. 그리고 납입 면제까지. 그래서 종합적인 어떤 기타 추가적인 옵션 그리고 기본적인 혜택 다른 데서 안 해주는 거 이렇게 특징을 안다면 유병자 보험 선택에서 어떤 실수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대표적인 유병자 보험 첫 번째 보험이 325 종합보험인 것 같습니다. 특징들 하나하나씩 좀 여러분들 살펴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신 분들 대표적인 예를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조석훈 전문가님? 첫 번째로는 이제 여기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최근 3개월 안에 우선 진찰 검사가 있으셨다. 그러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 사례들로 말씀드리면 건강하신 30대 여성인데 2020년 올해죠. 올해 1월에 두드러기 치료를 하다가 호흡 곤란이 올 수도 있으니까 입원 치료를 하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심사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 2년 안에 입원 수술이 있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반드시 이런 것들을 통과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맹장 수술이라든가 그리고 기타 수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통과시켜주는 회사가 있으니까 우선 개인 정보들이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그 사례에 맞게 심사 여부 그리고 보험료 여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상자분들을 좀 더 쉽게 알려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긴가민가 이렇게 또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여러분들의 궁금증 계속해서 풀어드리고 있는 번호니까 이곳에서 관련된 부분들도 확인 한 번 더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플랜을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들이 4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특징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유병자 보험 중에서 가장 보장 범위 넓은 심내혈관 수술이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유병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심내혈관과 관련된 부분들 보상받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가 들었었거든요. 이 부분 얼마나 좀 폭넓게 보상을 해주고 있는지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3대 질환이잖아요. 3대 질환 중에 또 중요한 심장 관련된 건데 대부분 이제 수술, 뭐 약으로 치료하실 경우도 있지만 수술을 하게 됐을 경우를 제가 가정에서 말씀드리면 보험사는 이 4가지 특약이 있어요. 4가지 보장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홈쇼핑 TV 틀다 보면 광고에 특히 많이 나오는 뭐 급성심근경색 이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급성심근경색 시 뭐 얼마 홈쇼핑에서도 들어보셨을 테고 틀다 보면 광고에서도 보셨을 텐데 급성심근경색은 이렇게 심장질환으로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가 요렇게 심장질환 제가 지금 뭐 2화면인데 14가지가 되는데 14가지 중에서 3가지만 해당됩니다. 요 특정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특약, 요건 이제 생명보험사에 있는데 특정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있으신 분들은 몇 가지가 되냐면 이렇게 7가지, 절반 되네요, 절반, 그죠? 50%의 확률입니다. 자, 심장질환 중에 50%만 되는 거예요, 여기는.
50%. 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말고 수술비입니다.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14가지 중에 10가지가 되니까 한 70% 되는 거예요. 이 빈칸에 들어가 있는 진단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가족이 못 받는다는 얘기, 보험을 못 받는다. 하지만 이 지금 뇌 심내혈관 수술비라는 이 보장이 있으면 뭐 폐색전증, 심부전증, 모든 심장 질환에 관련돼서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족분들 중에 아니면 우리 나의 부모님 또 그 윗분들 중에서 심장으로 인해서 조금 고생을 많이 하셨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여기 심내혈관 수술비를 반드시 알아보셔야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보장 범위에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곳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빈칸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빈칸으로 되어 있는 그 보장이 되어 있는 보험들이 아마 흔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보험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보장 범위가 좀 더 넓고 확대되어 있는 보험으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제 주목해야 하는 질병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심장 질환하면 특히 이제 협심증 그리고 급성심경색 이 두 가지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심장 질환도 되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아요.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남자는 분홍색 아니면 빨간색밖에 모르는데 우리 여성분들 자 핑크만 있습니까? 골드 핑크 있죠. 뭐 블루 핑크도 있고 뭐 핑크만 해도 한 100여 가지가 있잖아요. 립스틱 색깔만 해도 그죠?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협심증하고 급성심경색 딱 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이 심부전증, 급성심근경색 같은 심장 질환인데 이게 이제 근육이 힘이 딸리는 거죠. 예. 제가 지금 허벅지 근육이 자꾸 작아지고 허벅지가 자꾸 얇아지는데 그럼 근육이 자꾸 나이가 듦에 따라서 힘이 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 그 근육이 수축력이 약해져서 호흡곤란이나 흉통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심부전증. 자, 심부전증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자, 내 보험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오늘 이거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정맥. 우리 맥박 뛰잖아요. 그죠? 전기 신호로 인해서 우리가 심장이 맥박이 뛰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작동이 잘못되는 거예요. 시계가 올바르게 안 가는 겁니다. 시계가 막 빨리 갔다가 초심이 빨리 갔다가 늦게 갔다 하니까 시간이 맞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일을 할 수 없죠. 심장이 그런 것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부정맥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지럼증, 실신, 돌연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맥으로 내가 수술을 하게 되면 내 보험이 수술비를 주느냐 안 주냐, 보험금을 주느냐 안 주냐 이걸 보자는 거고 마지막으로 심장 판막 질환으로 해서 우리는 심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나오는 길이 있는데 이것이 들어가는 길에 나오고 나오는 길이 들어간다면 더 문제가 되겠죠. 역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수술했을 때 보험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를 한번 또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못 받은 이런 사례니까요.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면책되는 사례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내 보험 안에서 이게 이제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면책 부분이 되는 거니까 보험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병자분들은 보험을 선택하실 때 이런 부분들까지 보상이 되는 보험으로 선택하시라는 말씀 이렇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체 심장질환 환자 가운데서도 심부전 그리고 부정맥 등 말씀하신 질환에 해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원일수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맥, 심부전증, 심장 판막 질환이 많이 발병하지 않는데 꼭 보장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은 사실은 의미가 없죠. 확률상으로. 근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은 심장 질환을 100으로 봤을 때 58%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41.6%가 지금 말씀드렸던 기타 심장 질환입니다. 자, 그러면 허혈성 심장 수술비와 급성심경색 진단비가 있으신 분, 그리고 기타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가 있으신 분은 심장 질환의 60%만 보장이 되는 거예요. 100%를 다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도 그랬고요. 지금도 이렇게 많은 폐색전증, 심부전증, 부정맥이 심장 질환이 이렇게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0%의 확률로 보장을 받을 거냐, 100%의 확률로 심장 질환을 보장을 받을 거냐, 다른 개념입니다. 40%가 아직 우리 부족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심장 질환 관련돼서 특히 또 혈압약이라든가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100%로 채워보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